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북의 한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60년 넘게 흙을 일구며 살아온 이 어머니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자식들의 뜻밖의 행동 앞에서 이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5세 박영숙 어머니입니다. 영숙 어머니는 충북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작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고추와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러다 30년 전쯤 남편이 약초 농사를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 땅이 약초 키우기 좋다는데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작한 약초 농사였습니다. 처음 몇 해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뿌리가 썩기도 하고 가뭄에 말라 죽기도 했죠. 하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영숙 어머니의 약초밭은 마을에서 제일 큰 농장이 되었습니다. 품질도 좋아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죠.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혼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죠. 마을 이장님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이제 그만 쉬시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영숙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생 하던 일인데 뭐. 이 땅에는 우리 남편하고 제 인생이 다 묻혀 있어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심어둔 소나무 아래서 잠깐 쉬곤 했죠. 그럴 때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영숙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철이는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사업을 한다며 집을 나간 지 오래였죠. 사실 두 아들 모두 결혼하면서부터 고향과는 멀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집 오자마자 시골 생활이 답답하다며 아들을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로 가요.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작은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도 내려오기 싫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몇 번은 영숙 어머니가 직접 아들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며느리들의 차가운 눈빛만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 집 부엌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불편해 죽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시골로 모셔다 드릴게. 조금만 참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짐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영숙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한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작은 아들은 더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곧 갚을게요. 영숙 어머니는 고민 끝에 통장을 열어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죠. 하지만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그 돈은 언제쯤? 아, 어머니. 지금 좀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자식들이란 돈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같아. 김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여. 요즘 세상이 다 그래. 그런데 어느 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만든다고 했죠. 할머니, 이 농장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촬영해도 될까요? 영숙 어머니는 어리둥절했지만 승낙했습니다. 촬영팀은 하루 종일 농장을 돌아다니며 영숙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년 농사의 비결, 남편과의 추억, 혼자서도 농장을 지키는 이유. 영숙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주 후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70대 할머니의 놀라운 약초 농장. 하루 만에 조회수가 몇십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감탄의 글들이 가득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보물이죠. 약초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마을 슈퍼 아저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영숙 씨, 대단해요. 아침부터 전화가 쏟아지고 있어요. 약초 사겠다고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몇 배로 뛰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에 연락도 없던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이 다 영상 봤대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이어서 작은아들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영숙 어머니는 의아했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왜 이러지? 다음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명절에도 보기 힘든 사람들이었죠.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큰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영숙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죠. 웬일로 갑자기? 어머니 걱정돼서요. 혼자 힘드시잖아요. 도와드리러 왔어요. 트렁크에서 큰 짐을 꺼냈습니다. 오래 머물 것처럼 보였죠. 그날 저녁 작은아들 부부도 나타났습니다. 4년 만에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인 겁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이상하게 화기애애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서로 음식을 권하고 영숙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농사일 배워야겠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귀한 농장 제대로 물려받아야죠. 영숙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농사일 거들떠도 안 보더니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아들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형, 농장 시세 알아봤어? 얼마래? 응. 요즘 땅값이 엄청 올랐대. 한 30억은 되겠더라. 우리가 빨리 손을 써야 할 것 같아. 영숙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역시 그랬구나.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땅을 보러 온 거였어. 다음 날 아침 큰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난 여기가 좋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농장 일은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셔야죠.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저희한테 맡기세요. 영숙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못한다고 할 때까지는 내가 할 거야. 아들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어머니는 일부러 주방에 서서 아들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넘겨주시면 어떡해? 법적으로는 우리가 상속자니까 기다리면 돼. 언제까지 기다려? 지금 땅값이 제일 높을 때인데.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영숙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며칠 후 큰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생활비를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영숙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매달 80만 원씩 보내줬는데 더 달라는 거였죠. 나이도 드셨으면서 돈 욕심이 왜 그렇게 많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영숙 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너희한테 다 줘야 하니?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손주도 못 보실 거예요. 손주를 볼모로 협박을 하다니. 영숙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내일 당장 돌아가거라. 더 이상 여기 있지 마. 다음 날 아들들은 썩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어제 저녁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영숙 씨 아들들을 봤어요. 땅을 팔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뭐라고요? 중개인한테 물어보니 농장 위치랑 평수를 정확히 말하더래요. 영숙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내 허락도 없이?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농협 지점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 혹시 최근에 농장 매각 계약서에 도장 찍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이상하네요. 방금 두 분이 와서 농장 매각 대금을 받을 계좌를 만들자고 했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위조된 것 같아서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영숙 어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서 땅을 팔려고 했다니. 영숙 어머니는 이장님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신고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지점장이 보여준 위조 서류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두 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들들 눈에는 후회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영숙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로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숙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생 이 땅을 일궜습니다. 남편과 함께 60년을 이 땅에 바쳤죠. 그런데 제 자식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재산으로만 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아들들이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영숙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집으로 갑시다. 영숙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 후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이장님이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영숙 씨, 농대 나온 친구인데요. 농사 배우고 싶다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할머니께 농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거라. 민호는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일을 도왔고 진심으로 배우려 했죠. 가을이 되자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 어머니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 농장을 이어받아 줄 수 있겠니?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한테요? 그래. 내가 지켜본 결과 내가 적합한 것 같구나.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더 이상 못할 때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꼭 잘 지키겠습니다. 이제 영숙 어머니는 편안합니다. 매일 아침 밭을 둘러보지만 대부분의 일은 민호가 합니다. 자식들한테서는 가끔 편지가 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날 영숙 어머니는 눈 덮인 밭 한가운데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결정이 가장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